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아이디어 365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아이디어 소스는 실리콘밸리의 공식 음료, 힌트라는 음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힌트?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힌트를 드리려고 해도 뭐 어떤 힌트가 있나? 아,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 그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공식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뭐 스냅챗, 스냅, 뭐 스포티파이, 뭐 이런 회사들 실리콘밸리 그 유명한 글로벌한 기업들의 냉장고에 꽉꽉 채워져 있고요. 그 냉장고에서 오전에는 꽉 채워졌다가 오후가 어느 정도 스멀스멀 없어지는 이런 음료가 있답니다. 그 음료 이름이 과일을 이용해서 만든 힌트라고 하는 음료래요. 과일을 이용해서 만든 힌트라고 하는 건데 트위터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트위터에서는 이 힌트를 채워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임직원들에게 난리가 났답니다. 난리가 나갖고 결론은 회사에서도 이 힌트를 채워넣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힌트는 우리 그 에너지 음료들 많이 드시죠. 저 같은 경우는 잘 먹지는 않는데 그 다음에 탄산음료, 이 비타민 음료라고 해서들 또 많이 뭐 있죠. 그 다음에 고전적으로 탄산음료들이 또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데 그런 탄산음료나 이런 음료들이 다분히 많은 당분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힌트의 창업자 카라 골디는 원래 탄산음료 중독자였답니다. 콜라를 하루에 10잔에서 12잔씩 마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임신성 당뇨에 걸리는 일이 생겼대요. 그러다 보니까 탄산음료를 마시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집에서 그런 과일을 좀 잘라서 그것을 물에다 넣어갖고 과일에서 나오는 당분만 가지고 천연 당분만 갖고 마시는 물을 만든 것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됐는데요. 2010년도서부터 시작을 했네요. 근데 첫 해서부터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밸리의 공식 물이라고 할 정도로 이것이 인기를 얻다 보니까 이 힌트라는 것이 처음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이 마케팅 홍보를 설탕 말고 물을 드세요라는 홍보물을 이렇게 문구를 써서 했는데 2010년만 해도 매출이 1,500만 달러, 하나로 169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니까 2010년도에 뭐 2000년도 이전서부터 뭐 2000년도 이전서부터 미국 실리콘밸리는 벤처 열기가 있었으니까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있는 것을 보면 실리콘밸리에 계속 IT 회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부터 이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 설탕이 빠진 뭔가 이런 과일 음료, 우리나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과일에 관련된 걸 많이 저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제가 봤던 아이템들 중에 참 참신했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철수하고 없는 까르푸라고 하는 대형 매장이 싱가포르에 가면 그 대형 쇼핑몰이 있습니다. 무슨 뭐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쨌든 거기 가면 까르푸 매장이 그 안에 있었는데 까르푸 매장을 쭉 둘러보면서 느낀 것이 매장도 컸지만 과일을 갖다 놓고 소비자가 선택을 하면 그 과일을 직접 갈아서 천연 과일 주스를 병에다 담아서 밀봉까지 해주는 그런 아이템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아이템을 보고 이거 한국의 관광지나 이런 데 괜찮겠다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아이템에 파생된 아이템들이 한국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환에서 보면 지금 이 창업주가 만들어낸 이 설탕 말고 물을 드세요라고 하는 카라 골딘이 만들어내는 이 힌트라는 음료는 2010년도에 이렇게 169억 원이라는 매출을 올리면서 2017년도 재작년이네요 벌써. 지금 1월이니까 재작년이겠죠.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네요. 1,0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대요. 단순히 무언가의 그런 어떤 설탕적 요소의 어떤 배합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지에서 나타나는 당도가 뭐 브릭스 정도는 어느 정도 당도는 인정받은 것을 소매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세척 과정과 절개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음료에 같이 넣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천연 과일의 어떤 당도만 가지고 마실 수 있는 물 이라는 것을 가지고 힌트를 만들어서 시작을 한 것이 이만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당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당도가 나올 수 있는 거. 여기서는 뭐 수박, 파인애플, 키위, 블루베리, 배, 메론, 사과 등 13가지 과일에 대해서 이런 음료를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굉장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무슨 지적재산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어떻게 튜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다르게 탄산수를 원하는 사람들, 요즘 우리나라에도 뭐 많은 분들이 탄산수에 대해서 많이 애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탄산수에 대해서 하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피지라고 하는 탄산수가 함유된 것도 만들었고요. 또 카페인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힌트킥이라고 하는 좀 카페인 요소가 있는 에너지 음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물과 같은 힌트라고 하는 그런 아이템 세 가지 종류의 어떤 상품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과일청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뭐 과일 같아서 슬라이스를 더 해서 그것을 설탕 같은 거에서 해서 나중에 그것을 음료에 이렇게 타서 먹는 과일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더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발상을 조금씩 바꿔보면 충분히 이런 힌트와 같은 아이템의 요소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꼭 그것을 생산 라인을 돌려서 만드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방송을 자주 듣는 분들은 그런 얘기 생각도 하실 텐데 소셜 벤처, 사회적 이슈의 공감대를 같이 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해 가면서 그러면서도 단순하게 사회적 기업과 같이 한쪽으로 기업의 어떤 그 봉사 차원의 그런 형태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인 소셜 벤처에 대해서 하나의 아이템을 찾는다면 이런 힌트에서 힌트를 얻는 거죠. 힌트에서 힌트를 얻는다면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산지에서 좋은 것을 수맥가루,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못난이 사과 같은 거 들어보셨죠? 이 정형화되고 이쁜 것들은 고급 상품으로 팔려나가지만 약간 벌레 먹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못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과일 농장에서 사과 주스 공장이나 귤 주스 공장이나 이런 데 가는 것들은 정형화되지 못한 파지로 되어 있는 것들을 킬로그램사로 사서 실제 음료 공장에서 그거를 음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음료에 어차피 조각을 내서 그 음료에서 과일에서 나오는 것을 물과 함께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매를 하는 과정을 좀 원가 수입을 과일 같은 것을 수매를 좀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걸 한다면 약간 파지스러운 것들 그러면서 당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수매해서 만든다면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장애인 단체나 그 다음에 요즘 뭐 실버 세대들이 특별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분들하고 같이 무언가를 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갈비탕 뭐 200그릇 파는 집이 있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뭐 10종류에 대한 과일, 뭐 그날 우리나라 산지에서 나오는 과일들에 대해서 우리 토종 과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5종류에 대해서 한 100병씩만 생산하는 그런 집이다. 라고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뭔가 마케팅 조서로 좀 결합을 시켜보면 어떤 사회적 기업의 아이템으로도 승화시킬 수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비즈니스적으로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적재산권 요소는 몇 가지 좀 체크해 볼 부분이 있지만 아이디어라는 것은 그 트리즈라는 그 발명 기법에서 나온 것처럼 진짜 생소하고 저거한 것은 7, 8%밖에 안 됩니다. 새롭게 완전히 생소하게 나오는 것은 7, 8%밖에 안 되고 그 외에는 어떤 것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교합된 형태로 나오는 것이 새로운 제품으로 나옵니다. 이 CEO께서 만든 그 아이템에 대해서도 이분이 직접 만들어낸 아이디어라고 할 수도 있고 카라 골딘이라는 이 CEO께서 만들어낸 거에 직접 정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서 아이디어 팁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디서 카피캣을 한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이게 지적재산권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분한테 뭔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로열티를 지불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갖다 뭐 이걸 회피해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게 더 복잡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좀 더 생각을 하면 이 아이템이 좋다 시기적으로 맞다 그럼 직접 바로 해보는 것도 낫죠. 우리나라 뭐 판교밸리에 뭐 있는 뭐 IT 그 본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뭐 또 다른 힌트, 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결론은 또 다른 아이디어 소스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본이 됩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 365를 하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 여러분들한테 제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외국에서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한국에 안 들어와 있다면 판매도 해볼 수 있고요. 안 들어와 있으면 한국에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지적재산권 부분에 많은 충돌이 안 생긴다면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소스로 승화시켜 보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 전문 채널, 유튜브 채널인 아컨TV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그걸 참조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검색하셔서 저하고 친구 맺기 해주시고요. 좋은 영상이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매일매일 나가는 아이디어 365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아이디어 365 시간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반갑습니다.